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내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평소 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등의 무거운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나의 기분은 좋은지 우울한지요?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길 때는 무조건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싫어. 이런 부정적인 면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삶을 싫어한다고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생각에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풍요를 만끽하고 싶을수록,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그리면 그릴수록 이것이 끌려올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 이것은 빼놓을 수 없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생각은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할 때가 많은데, 부정적인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은연중이라도 나도 모르게 난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아 라고 불평했다면 이렇게 고쳐 말해보세요. 난 아주 넉넉해. 난 아주 넉넉해. 난 아주 넉넉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해요. 한 가지의 긍정이 100가지의 부정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넉넉하다라는 말을 하면 바로 아니야, 넌 넉넉하지 않잖아 라고 머리에서 자꾸 부정하게 돼요. 실제로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넉넉하다는 말을 하라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떠올린 후 여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 이유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풍선에 넣어 날려버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칠판에 썼다가 지우는 걸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차례예요.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신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밝은 빛이 그 주변을 비추고 누군가가 고운 목소리로 이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바로 나. 주인은 바로 나. 주인은 바로 나. 이제 바라는 것을 이루거나 받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그 속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긍정은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나의 비전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평소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다면 애당초 이를 자주 떠올렸을 겁니다. 반복은 잠재의식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이 과정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 정점을 찍게 하는 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끊임없이 반복하는 긍정을 일컬어요. 선언을 반복한다면 이는 곧바로 무의식에 닿아 그곳에서 바로 구현됩니다. 나는 매우 풍족해 와 같이 소원은 현재 시제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 이런 주위 사람들이 내 생각을 부정하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때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감사의 힘을 알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분이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지인이 그랬대요. 그래도 내가 가족이랑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하게 봄 풍경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 너도 매사 짜증내고 예민하게만 굴지 말고 한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생활화해봐. 나의 생활에 감사함을 한번 느껴봐 라고 했더니 버럭 동생이 화를 내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난 그런 거 이상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이러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거나 동생을 괘씸해하고 내가 이상한가 의심하며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현재 풍요와 감사를 선택하련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난 풍족해, 감사해 라는 말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것조차 불편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의 잣대를 우리한테 얘기해도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만사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창조력을 키우고 가능성을 확장하며 기회를 끌어당기고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각에 제한이 없으면 자신이 바라는 풍요를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미리 만끽할 수도 있고 그 기분은 풍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원대한 가능성의 마음을 열기 위해 이런 비전을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열어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정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을 아무리 쥐어짜봐도 생각이 안 나. 그래, 내가 그렇지. 뭔 생각을 해. 무슨 글을 쓰겠어. 라는 생각이 홧김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김상훈 작가님의 왓칭이란 책을 읽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야를 좀 넓게 바라봤거든요. 지금 내가 아는 생각이 다가 아니야. 나는 뭐든 생각해낼 수 있어.
하늘을 보고 영감이 떠오를지 몰라. 구름을 보고 뭔가 생각날 수 있지. 내 머리를 쥐어 짜내지 않아도 돼. 꼭 좋은 소재가 언젠가 떠오를 거야. 라고 믿고 마음 편히 생각한 후로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 목표를 달성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럼 성장도 못 하겠죠. 그런데 내가 못할 게 뭐야? 하면 되지. 해보면 되지. 내가 해낼 수 없으리란 보장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늘 해내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내가 통제하면 할 수 없지만 언제나 1%라도 열어둔다면 결국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싶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가 확대되면 꿈을 실현해내는 기술도 아울러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한한 상상을 하면 할수록 풍요로 이어지는 길목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작은 미미한 기대만으로도 이를 창조하는 길에 이미 들어선 셈입니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 싶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꿈은 마음에 간직하고 비전을 이룬 자신을 그리거나 그때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고 꿈이 실현됐을 때 남들과 주고받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상상해보세요. 헛된 희망이나 망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이런 기분이 느껴질 만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지갑이 두둑해야 살맛도 나고 평온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돈을 더 벌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 내면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력을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분간 느긋하게 명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력의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코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력이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코일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자석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저는 제 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붙을 수 있는 자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단계.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떠올립니다. 대상을 알고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2단계. 원하는 대상을 시각화하거나 오감으로 느끼고 영상은 가급적이면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손에 넣어 유쾌지수가 올라가는 자신을 스크린에 투영해 보세요. 영상을 고화질로 즐기되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 만족스러운 기분을 가장 실감나게 상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의 기분을 아주 실감나게 상상해 보세요. 3단계. 에너지를 일으키는 동원력이 몸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고리처럼 감싸는 코일을 그려보세요. 코일은 배꼽 바로 위에서 출발해서 바깥 상부로 연장됩니다. 에너지와 힘은
원천에서 동력을 끌어내어 코일을 통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자력이 발휘한다는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4단계.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떠올릴 때 코일의 크기는 자력에 필요한 만큼이면 됩니다. 각자 키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보다 짧거나 커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에 자력을 걸려면 코일에 내보내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절하다 싶은 코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강도 등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돼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원하는 것을 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5단계. 대상을 어느 에너지장 안으로 유도할지 염두에 두고 이를 끌어당깁니다. 어쩌면 신체의 부위가 될지도 모르죠. 가슴이나 목 혹은 머리에서 나온 끈이 원하는 대상과 연결돼 이를 끌어당긴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손에 들어오는 영상을 그리면 어떨까요? 6단계. 자력 에너지가 코일에 흐르면 대상을 손에 넣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일이나 단계가 꼭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와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는 적당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조절합니다. 대상을 너무 빨리 끌어당길 경우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속도를 맞춰보세요. 7단계. 자세한 호흡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각각 어떻게 조정했을 때 자력이 더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8단계. 에너지를 최대한 발산했다는 감이 올 때까지 자력 코일을 계속 그려보세요. 무언가가 걸렸다거나 그친 기분이 든다거나 아예 에너지가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끌어당기는 대상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의 기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자력을 중단합니다. 그때쯤이면 에너지가 발생했다가 정점을 찍고는 마침내 사그라지는 과정을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대상을 얼마든지 끌어당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힘이 든다거나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걸림돌이 많으면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할 만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상을 끌어당기는 데 투입해야 할 에너지의 적당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9단계. 이제는 내면으로 들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끌어당길지 이상적인 자아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마지막. 내면의 상태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 후 며칠은 대상을 둘러싼 통찰력과 이를 끌어당기는 노하우를 터득했는지 살펴봅니다. 코일과 몸소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를 느끼거나 시각화하거나 상상하거나 의식하거나 혹은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해 보세요. 에너지가 생성되었다가 사그라지거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끌어당기는 과정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대상을
손쉽게 유인할 수 있다면 좀 더 어려운 대상도 도전해 보세요. 무언가를 끌어당길 때마다 코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깨달을 겁니다. 예를 들어 코일의 크기와 에너지가 작아도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큰 코일과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최소 일부는 자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몇 초만으로도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상을 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모든 일을 기분 좋게 감당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처신하며 이웃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선의 이상을 추구하고 남의 조언보다는 나 자신의 지혜를 따르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영혼의 빛에 두도록 노력하세요.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풍요를 신속히 얻는 비결은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고 정직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고 난 후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해 보세요. 풍요를 신속히 얻는 비결은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풍요를 신속히 얻는 비결은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히고 체력과 비전을 가진 데에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세요. 성공의 기쁨은 목표를 이뤄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이뤄낸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 성공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지 미래에 원하는 대상을 성취했을 때라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액을 손에 쥔다고 해서 성공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닙니다. 갑부도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 계좌 잔고가 얼마고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로 성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갖고 부정적인 발상을 나의 긍정적인 신념대로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내 마음이 가는 일, 애착이 가는 일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세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껏 달려온 거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세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몇 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를 이룰 때마다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잘했어. 목표를 향해 멀리도 달려왔구나. 아주 잘했어. 라고 말이죠.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자신에게 상을 수여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세요. 방금 오른 산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하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만족감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래야 이것을 토대로 또 다른 성공을 계속 이뤄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 보아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성공의 기분이 들었던 때를 떠올리고 당시의 상황과 기분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했던 일을 자주 상기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말 끝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를 붙여보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와,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네. 난 성공한 사람이야. 오, 나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나의 방을 가지고 있네.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또 이루기 위해 더 용기 있는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제 구독자님들은 제가 너무 강조하고 강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우주는 긍정적인 말에 반드시 대응합니다. 당장은 좀 부족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처럼 말하면 그와 같은 환경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한 말은 무의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무의식은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 곧장 가동되고요. 돈이 좀 부족한 걸 이라는 말이 무의식에 이르면 정말 쪼들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겠어? 라고 푸념하지 말고 그래, 지금은 아직 살 때가 아니야 라고 바꿔 말하면 좋습니다. 가난한 형편은 강조하지 말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역설하세요. 자신을 두고 잘 나가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각인되고 이는 언제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대화해야 해요. 당장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풍성한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무의식은 실제와 상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 무의식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흔쾌히 창조할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상을 자력을 활용해 끌어당겨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그만큼 돌려줄 거예요. 조용히 앉아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자아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풍요는 이미 접근하고 있다고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실제로 다가온다는 기분을 누리고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걱정과 의심은 자력을 약하게 해요. 걱정과 의심이 들 때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목표를 이루는 조치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세요. 돈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많은 것도 필요 없고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돈을 창조하는 마지막 단계는 집착을 버리고 이상적인 선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옛말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뭔가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원하는 대상을 완전히 놓아버리자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집착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예민해지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니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어요. 이처럼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유익하고 최고의 선을 위한 것임을 믿으세요. 우주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우주는 사랑을 베풀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모든 상황은 나의 힘을 키우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일러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닫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을 의식한다면 오히려 난간을 즐기며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삶은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할 수 있어요. 풍족한 환경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돈에 쪼들려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이튿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돈 문제로 마음이 우울하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형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믿고 역량을 믿을수록 기적은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인생이라고 해요. 나 자신이 기적이고 원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량에는 한계도 없고 걸림돌도 없어요. 다만 제약이 있다면 상상력뿐이겠죠. 일단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오늘은 사나이 로만 듀앤 패커 저자의 크리에이팅 머니를 참고했어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책은 제목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포커스를 돈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끌어당겨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자력을 강화시키는 명상법을 연습하고 돈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넉넉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의 가능성을 열고 무한히 상상하며 작은 거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본다면 내 목표는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